지금 괴담 정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마케팅. 네. 그 공포 마케팅이 그동안에 굉장히 잘 먹혔다라고 그렇죠. 하는 아, 것이죠. 네.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승복을 안 했습니다. 광우병도 대선 불복의 일환이었고요. 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탄핵하자라고 하는 그렇죠.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네. 있고 네. 대선 불복이 그 밑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괴담 정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운동권 출신들까지 양심 고백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선 이제 86그룹 운동권 출신인 이 함은경 씨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공세는 반일 감정 부추기는 명백한 의도다. 반일 감정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후쿠시마 이슈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측면은 그동안의 범소위 진보 진영에서 보여준 공포 마케팅. 네. 그 공포 마케팅이 그동안에 굉장히 잘 먹혔다라고 그렇죠. 하는 아, 것이죠. 네. 그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광우병도 마찬가지고 성주 뭐 사드도 마찬가지고 다 정말 뭐 사람들이 다 죽을 것처럼 특히 예. 광우병의 경우에는 그 공포 마케팅이 처음으로 사용된 경우였고요. 정말로 그때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먹혔어요. 젊은 뭐 어린 소녀들이 네. 저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막 이럴 때였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포 마케팅의 일환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네. 더더욱이나 지금의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승복을 안 했습니다. 네. 광우병도 대선 불복의 일환이었고요. 네. 또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정부가 들어오자마자부터 탄핵하자라고 하는 그렇죠.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네. 있고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공포 마케팅 플러스 대선 불복이 그 밑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후쿠시마는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경화 장관이 이것은 일본의 주권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네. 이미 한 바가 있고요. 또 정의용 장관의 경우에도 뭐 일본이 정보를 공개하고 각국에 제공하고 네. IAEA의 네. 이 검증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맞아요. 이 얘기는 다 했던 얘기예요. 국제적으로 다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이 노선이 지금의 정부의 노선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보면 내로남불이다 이런 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여권의 일부 인사들도 후쿠시마 방류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다 또 횟집에 가시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이게 내로남불적인 성격이 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네.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맨날 야당만 할 거 아니잖아요. 네. 본인들도 다 직권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맞아요.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냐. 우려는 알겠는데 괴담은 안 되죠. 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뭐 그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에 소속된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그냥 성명서 정도 얘기한 것이지 이렇게 뭐 단식을 그러니까요. 하니 뭐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지는 외국도 돌아다니면서 하지는 온 않아요. 유엔 안건으로 또 가져가겠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적인 요소가 그런 면에서는 있는 그렇죠.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광우병이 뭐 괴담이 퍼질 때 고기 장사하시던 분들은 무슨 죄냐 그렇죠. 이런 피해는 얘기를 드릴 국민들이 수가 보는 있고요. 거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 성주 참외 지금 뭐 잘 팔린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난리 났어요. 2016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무슨 죄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성주배 씨예요. 네. 근데 네. 저희 친인척들이 그때 많이 성주에서 차외 농사를 지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때 난리 났었어요. 막 그때 사실 또 이 판매량도 굉장히 줄었었죠 줄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또 지금은 이제 어민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살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사 찾아가지고 네. 저라면 살려달라고. 네, 네. 이거 사실 뭡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여름 되면 또 수산물이 조금 덜 팔리는 경향이 그런 있어요. 게 있죠. 그런 것만 해도 힘들 텐데 네. 여기에 대고 계단까지 갖다 네. 붙인다라고 하면 횟집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얼마나 힘들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차제에 정치권에서
이 허위 정보를 유포해서 네. 이렇게 업무 방해하고 네.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집단 소송을 좀 할 수 있도록 어. 해야 되는 특정 것이 아니라. 정당과 단체에 대해서 네. 아니 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죠. 갑자기 그러니까. 하루 벌어 날벼락이 날벼락. 사는 분들이 네. 이렇게 거의 뭐 매출이 없는 상태로 가야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정말 나쁜 정치에 의해서 국민들이 힘든 네.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이재명 있고요.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분의 대선을 위해서 어민들과 일반 국민들이 소금도 함부로 못 먹고 회도 못 먹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저는 집단소송제를 좀 도입해서 네.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좀 대표 큰일 나겠는데요. 이거 집단 소송 들어오면. 강력하게 소송을 좀 받아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란 분이 옛날 광우병 얘기하면서 그때 팩트는 전혀 논의도 안 했다. 우리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이명박 정권 어떻게 하면 타격 주고 퇴진시킬까? 이거 국리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 괴담 정치의 본질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광우병의 경우에도 이 대선 불복이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뭐 지금 모든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예요. 광우병도 전문가이고 방사선도 그러니까요. 전문가이고 네. 사드도 전문가고 나 전문가요. 가면 그 시절에 그때 그분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을 그분들이 똑같이 와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불행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요. 사실 뭐 이 본인들의 친인척들도 다 장사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근데 이 소위 386, 그때 386, 지금 586 운동권이란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게 정치, 네. 선동, 그 다음에 자기의 정치 이익, 그리고 아니면 끝, 무관심. 그다음 광우병 때 그 틀린 얘기 해놓고 토론하자니까 안 나오잖아요. 아무도 반성도 사과도 안 해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좀 심한 거 네, 아닙니까? 뭐 80년대 학번이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에서는 가장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될 세대. 저도 80년대입니다만은 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도 뭐 그야말로 책임을 통과합니다. 권력을 잡는 데는 아주 유능하지만 네. 그 권력을 잡는 것에 모든 걸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제가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교수님 저희는 독박 세대예요. 저희 독박 썼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독박을 어떤? 쓴 거죠? 앞으로 뭐 각종 재정 문제, 뭐 아. 연금, 뭐 고령화 이와 관련된 모든 걸 이 젊은 세대들이 다 독박 써야 된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뭐 몇백조로 그냥 빚을 씌워놨잖아요, 이미. 아니 뭐 국가도 그렇습니다만 가게도 네.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너무 그러고요. 올라서 집안 그리고 찾았어. 뭐 노인들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젊은이들은 연금 아이를 부담 낳지 다 떠나야 않고 되고. 그렇죠. 연금, 건강보험 뭐 네. 다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젊은 세대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듣지는 못할 망정 그렇죠. 저희는 독박 세대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사실 네. 참 그러니까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지금 586 세대, 지금 기성 정치권이 다 뒤집어 씌워놨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참 미안할 따름이다는 얘기 말고는 할 네. 얘기가 네. 없는데요. 네. 어서 좀 정치권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신 것 같아요. 아유, 네, 참.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상혁 전 이 방통위원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 TV조선에 분리하도록 재승인 심사위원을 선임하고 또 TV조선 평가 점수 조작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면직이 됐는데 이제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면서 네. 신청을 냈고 이게 기각되자 최근에 이제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또 방송에도 출연해서 면직 받아들이기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을 낱낱이 좀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네. 행태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서 그에 대해서 항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누구나 객관화하기 어렵고 네. 자기의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뭐 이게 또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그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항소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방송들이 소위 여러 가지 의혹에 쌓인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준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 송영길 전 아니냐. 대표한테 30분 그렇습니다. 동안이나 떠들게 해주고. 뭐 이 송영길 대표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 봉투 사건이라고 네. 하는 네. 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 네. 사실 표를 돈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그러니까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송영길 대표 아니 그러면 밥도 사주지 말란 말이냐 이런 말을 하던데요. 우리 선거법에 의해서 50배 맞아요. 과태료를 내야 네, 되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시골 할머니가 10,000원짜리 그 뭐 설렁탕 한 그릇 얻어 네. 먹고 50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 네. 뭐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왜 과태료를 내야 했으며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공한 사람 배지 떨어지고 다 그랬어요. 네, 뿐만 근데 아니라- 나만은 예외야. 이런 특권 의식이죠 이게.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50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네. 이루어진 정치자금법의 개혁, 또 선거법의 개혁이란 이름으로 다 추진된 정책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것을 왜 본인들은 지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데 네. 뭐 이 범죄 짓다가 뭐 잡힌 사람들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래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도둑이 포졸 잡으라고 지금 그런 격이에요 지금. 사실 이렇게 법치가 무너지게 되면은 점점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까? 네. 오히려 정경유착으로 특권을 받는 것이 더 쉽지. 누가 열심히 연구실에서 그렇죠. 뭐 연구하고 혁신하려고 네. 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법치가 무너진 나라가 네. 경제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드릴 아 수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 분들은 과거에는 뭐 법을 지켜야 되고 비리하면 안 되고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보면 자기들이 법 제일 잘 안 지키고 민주주의 파괴하고 있고 그래놓고 그거 수사하면은 탄압이라 그러고 검찰이 잘못됐다 그러고 그 요번에 돈봉투는 기획수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정근 씨 그 수사하다가 그 녹취록이 나와서 한 건데 네. 그거를 갖다 검찰이 무슨 공안 탄압이라고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사실 다 들은 얘기고요. 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얘기한 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다 네, 이미 보도가 녹취록으로 됐어요. 다 들었던 다 들었어요. 얘기들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참. 참 뻔뻔하게 그러니까요. 것이 없다 이런 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소위 이 80년대 학번들이 최근에 와서 네. 더더욱이나 더 타락하고 네. 한국 정치 문화를 더욱더 흐리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80년대 학번들이 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뭐 다크홀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뭐 원래 막 지지를 받던 분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2002년 대선에서 이기는 데는 우리 정치 개혁하겠다. 그렇죠. 돼지 저금 통에 다 후원금 받아서 선거 반칙 치르고 없는 정치, 깨끗한 뭐 정치. 이런 얘기 네. 하는 것에 다 박수를 보냈던 것이고 예,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출범했고 지금의 80년대 정치인들이 그때 등장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본인들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이 아니냐. 받아 먹을 돈 다 받아 먹으시고 그걸 갖고 또 체포동의 오니까 그거 뭐 아니라 그러면서 또 다 방탄하고 이 뭡니까? 그거 다 지금 방탄한 것들 다 개인 비리 무슨 정치 공안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게 참나. 근데 다시 한상혁으로 돌아가 보면 예. 지금 이 TV조선에 대해서는 점수까지 조작해서 이미 승인해줘야 될 방송을 점수를 다 바꿔가지고 맞습니다. 조건부 승인 그것도 3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주고 네. 거기에 또 법률 자문 그 보고서까지 다 허위를 만들었다는 네. 거 아니야? 있지도 않은 보고서를. 근데 거꾸로 KBS에 대해서는 그 인원 그 고위급 다 줄여라라고 시정을 조건으로 했는데 오히려 고위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시정했다고 거꾸로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제어가를 주고 이거야말로 방통위 그거 하지 말고 가장 공정하게 심사하라고 있는 게 방통위인데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사실 제가 문재인 정부에도 여기저기 종편을 좀 다녔습니다만은 종편 PD들이 시작하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종편들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네. 바로 승인 못 받아서 방송 문 닫을까봐 겁이 네, 나서 그렇죠. 이런 겁나서. 저런 얘기 네. 좀 해주지 마세요.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정권 거기에 비판하면 큰일 반해서 났어요. 거기에 반해서 뿐만 아니라 또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 경기방송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죠.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얘기하냐. 그러면 대답하면 되잖아요. 나는 네. 이러이러한 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경기방송이 그냥 날아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방송국이 날아가 버렸어요. 뭐 참. 뭐 그랬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국정농단 했는데 이건 방송농단이에요 거의. 예. 사실 언론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이거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한상혁 이분은 참 이분 뻔뻔한 게 사실 자기가 미치겠네, 큰일 나겠네 뭐 이렇게 네. 해갖고 밑에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움직였는데 네. 그래서 밑에 사람들 국장, 과장, 심사위원장 다 구속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만 난 몰랐다. 난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자기가 책임을 통감한다 하고 사퇴해도 모자랄 사람이 네. 하루만 어이. 일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정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래서 법원이 아예 그냥 판결해서 당신 유죄 맞아라고까지 해버렸잖아요. 가처분인데도 예.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방송까지 떠들고 야 이분은 얼굴 두께가 조국 전 장관만큼 두꺼운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에서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네. 사실 한국 정치가 지나치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진영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우리 편이 상대 쪽을 공격할 수만 있으면 네. 그것은 불법이어도 좋아.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것도 뭐 한국 정치에서 저는 굉장히 불행한 현상 중에 하나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소위 허위 사실을 공포한 국회의원을 봤습니다만은 뭐 김의겸 의원의 경우 대표적으로 제가 이름 안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김의겸, 장경태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뭐죠 무슨 술집 이름 뭐죠? 네. 청담동에 뭐 거기서부터 집에서. 시작해서 네. 뭐 이 유럽 그 의회에서 오신 분인가요? EU 네, 대사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얘기 많이 말도 안 되는 했어요. 허위 사실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진영 내에서 야 자중하자 이건 우리 진영을 참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원금이 꽉꽉 차잖아요. 꽉꽉 차고 지금도 큰 소리 치고 다니세요 그분. 뿐만 아니라 뭐 일부 유튜브 방송들의 경우에도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도 허위 사실이 분명함에도 가짜라도 좋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네. 이것도 네. 참 그럼 한국 정치가 좀 정상화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할까요? 그러게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이게 말한다고 가나요? 이게 네. 참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병폐에도 불구하고 네. 다수의 현명한 선택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던 것이 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 소수의 지지를 받더라도 우리 전체 진영이 이렇게 되면은 진다라고 하는 자각 네. 네. 그것이 이제 만들어져야 예. 그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네. 하는 네. 생각을 근데 하게 이제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야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그 국민의힘은 이렇게 민주당이 이런 막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뭐 그냥 고만고만한데 자 지금 이 현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예. 네, 뭐 저는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네. 것이라고 생각하냐? 라는 걸 물어보니까 다수의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정책의 노선은 옳다. 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정책의 노선은 큰 옳은데 방향은 옳다. 두 번째 방법론이 좀 더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 방법론. 미리미리 좀 다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가는 것으로 해야 한다. 아, 이 무조건 방법- 내가 오라.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근데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아무리 이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해도 먹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먹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입에 쑤셔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 그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네. 이 큰 정책적 방향과 노선은 맞으나 정치, 그다음에 네. 소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와 소통 없이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게 이것들이 바로 사람 국민들을 좀 피곤하게 그리고 뭔가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군요. 네. 또 다른 한편에서 얘기 드리면요. 이거는 저는 이것의 끝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요. 네. 지금의 민주당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정확하게 반대인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각종 입법들을 보면 이익의 사유와 비용의 공유화. 그래서 네. 각종 특정 집단들에게 말해봐.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다 지원금 줄게. 주고 다 주고 막. 다 줄게. 네. 각각에게. 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전체가. 국민들이 국민 다 주는 전체가 거죠.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네네. 드릴 수가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특정 집단들을 때려잡기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 건폭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그렇죠. 물론 다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긴 합니다. 네. 시민단체부터 각종 네. 언론 부조리들이 있는 곳이에요. 다. 네. 그야말로 이 카르텔들이 네. 있는 곳을 하나씩 다 두더지 잡듯이 어. 때려잡고 있어요. 네. 그게 결국은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일 네. 겁니다. 근데 그 때려잡힌 분들이 과연 그것에 동의를 할까? 네.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 그 외면이죠 또 네. 정치적으로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물론 당위론적으로는 옳아요. 네. 그럼에도 양쪽 진영이 저는 지금 제가 이걸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기는 정치적인 결과를 판단 내리기는 제 스스로는 어려운데 네. 어쨌든 지금 형태는 양쪽이 정확하게 반대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 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귀결될까? 공공적인 이익은 이쪽인데 또 정치적으로 보면 저쪽이 또 표 받는 건 저쪽이 잘 원하는 거 받으니까. 다 줄게. 네.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줄게 하면 좋아하잖아요. 너 안 돼라면 싫어하고. 근데 공공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옳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동안에 각종 집단들마다 본인들의 투표 힘을 빌어서 네. 혹은 각종 집단적인 힘을 빌어서 이익들을 누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는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제가 양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한 설명들을 잘 해야 현실 될 정치는 좀 다르죠. 조광조가 좋은 말을 많이 하셨지만 실패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